자,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DSB-SC라는 걸 했어서 DSB-SC. 근데 오늘부터는 DSB-TC라는 걸 할 거예요. DSB-SC. 이렇게 되는데, 뭐, 이름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는데, 이제, DSB 앞에 거는 똑같잖아, 이게. 이게 더블 사이드 밴드 두 개로 보낸단 말이거든. 더블 사이드 밴드, 이 DSB가 더블 사이드 밴드인데, 아, 이 위에 있네. 이게 더블 사이드 밴드라는 건데, 더블 사이드 밴드.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보통 리얼 시그널을 다루기 때문에 리얼 시그널이라 하면은 이렇게 적을 수 있으면 리얼 시그널이야. XT가 타임 도메인에서 리얼 시그널이다. 컨주게이트 앵글랑 뭐 리얼 값이만 존재하기 때문에 뭐 이게 컨주게이트 그러니까 복수소수로 할 때 이게 뭐 J를 마이너스로 해주는 이 파트가 0이란 말이지. 그래서 요렇게 되기 때문에 요렇게 될 때 특징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되면은 X의 컨주게이트 F가 X의 마이너스 F랑 같다. 요렇게 되거든. 뭐. 그래서 이게 요런 보면은 지난번 우리가 뭐 증명했었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데칼코만이라고 여기 똑같아지는 거야.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랑 마이너스 쪽으로 같아진다는 거야. 데칼코만이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들어있는 정보, 1번에 들어있는 정보 내가 뭔가 보내고자 하는 게 1번뿐만이 아니라 2번에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보내는, 실질적으로 보면 두 개를 보내는 것처럼 되어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더블 사이드 밴드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게 DSB-SC라고 하는 거랑 했었고 지금 이번은 이제 TC라는 걸 할 텐데 DSB-SC랑 DSB-SC는 뭐냐 하면은 그냥 이거 뭐 지금 얘기했지만 MT에다가 곱하기 뭘 해줘서 코사인 2파이 FCT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걸 말하는 거고 DSB-TC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게 DSB-SC고 우리가 SC고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오늘부터 배울 DSB-TC는 뭐냐 하면은 MT이긴 MT인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보내고 코사인 2파이 FC2 곱하는 거 똑같아. 근데 여기에다가 뭘 하냐면은 더하기를 해서 이게 뭐 상수를 해서 뭐 AC라는 상수를 곱해서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보내는 시그널을 보면은 수식적으로 나타나면 이게는 MT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CT를 보내는 거고 이 DSB TC는 어떻게 되냐면은 MT에다가 어떻게 되냐면은 플러스 AC 상수가 곱해지니까 여기에다가 코사인 2파이 FCT 요렇게 해서 보낸다고.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면은 요게 AC 이렇게 보면은 이걸 다시 적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 MT에다가 코사인 2파이 FCT 더하기 AC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CT 요 파트가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 파트가. 요 앞에만 있으면 DSB SC랑 똑같지. 이게 같은 거니까 이게 같은 거니까 같다. 같은데 뭘 캐리어를 이게 캐리어라고 그러거든. 우리 코사인 2파이 FCT 이렇게 하는 걸 캐리어라고 그러는데 캐리어. 물론 뭐 AC가 1이면은 뭐 똑같은 거고 뭐 AC는 어떤 뭐 상수 값인데 그렇게 큰 값을 쓰지는 않고 하여튼 요거 캐리어를 실어서 보낸다 이 말이에요. 캐리어. 그러니까 이게 TC라는 게 뭐냐면 TC라는 게 트랜스미티드 캐리어거든. 트랜스미티드 캐리어. 이게 캐리어 요 코사인 파트를 따로 보낸다라는 거야. 여기는 없잖아. 없으니까 이 SC가 뭐냐면 서프레스드 캐리어. 서프레스드 뭐 죽인다 이 말이죠. 이게 킬이 말하는 게 없앤다 막 이렇게 억압한다 이런 말이에요. 서프레스드 캐리어. 이렇게 된다. 서프레스드 캐리어. 그래서 여기 DSB-SC는 그냥 MT를 코사인을 바로 곱해서 보내는 거고 얘네는 이제 뭐 캐리어까지 더해서 보내는 거야. 캐리어를. 근데 캐리어를 보내는 이유는 이거 요게 이제
이게 1번이 내가 굉장히 1번이 굉장히 중요해. 1번이 사실은 디지털 통신하고 똑같아. 디지털 통신. 뭐 원리가 같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이. 디지털 통신하고 같기 때문에 그래서 DSB SC가 굉장히 중요해. 왜냐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 게 이게 디지털 통신이거든. 이 아날로그 자체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근데 DSB TC를 하면 뭐가 좋으냐 하면은 이 캐리어가 이게 전송이 되면 뭐가 좋으냐 하면은 이쪽 수신기를 간단하게 할 수 있어. 이거 DSB SC, TC는 수신기를 간단하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요걸 두 개를 만약에 비교를 하면은 들어가기 전에 이 캐리어를 보내는 건데 DSB SC랑 DSB TC랑 하면은 둘 다 내가 전에 얘기했지만은 뭐든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 구분해야 돼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장점과 단점을 봅시다. 어떻게 되냐면 DSB TC는 아까 얘기했잖아. 장점이 뭐예요? 수신기를 간단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장점이야. 수신기를 간단. 수신기가 간단 이렇게 적어주세요. 수신기가 간단함. 그럼 요 뭐 단점 뭐가 돼서 거꾸로 되게 될 테니까 수신기가 복잡한 거지 이게는. 복잡하다고. 왜 수신기가 복잡하다? 내가 수신기를 만들기가 어렵다고 그랬잖아. 수신기가 왜 복잡하다고? 뭐 때문에? 어떤 파트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서 수신기에서. 조승명. 조승명. 얘는 뭐 켜놓고 어디 간 거예요? 고영준. 네. 뭘 만들기 어렵다고 해서 DSB SC 할 때. 그 주파수랑 시간 차이 때문에 그렇지. 그걸 정확하게 맞추는 거. 그걸 뭐라고 한다고? 그걸 동기화가 그렇지. 동기화 회로라고 그래. 동기화. 이게 동기화. 동기화 회로가 매우 어려워 사실. 그냥 그 정도로 어려운 게 아니야. 이게 완전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이게 그냥 여기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코사인 곱하고 안테나 돌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이거는 완전 그러니까 4차원이 완전히 이거랑 그냥 이게 MT에다가 파이 코사인 해주고 뭐 더하기 뭐 AC 해주고 이런 것들은 이건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다고. 초등학생한테도 뭐 가르치면 할 수 있어. 코사인 몰라서 그렇지만은. 근데 이거는 동기화는 얘기했지만 이거는 엄청나게 어려워. 이건 뭐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는 그 정도보다도 이건 안드로메다 가 있는 만큼 어렵다고. 이거 제대로 만들기가. 그냥 뭐 말로 할 때는 뭐 수신기가 복잡하다고 말을 하지만은 이거는 뭐 이게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게 뭐 한 100만 배 더 어려워. 이게 이런 코사인 곱하기 사인 곱하고 뭐 오늘 내가 퀴즈에서 문제 냈던 요거 뭐 코사인 곱하는 거 대신에 이거 펄스 파로 이렇게 한다 뭐 이런 것들은 너무 사실은 간단한 문제예요. 여기에 비해서는. 그 정도로 어렵다고. 이거 엄청나게 어려워 이게. 동기화가. 매우 어렵다고. 이게 뭐 매우가 한 10에 한 100만 성 정도 돼. 그 정도로 어렵다고. 그냥 다른 것보다도.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게 DSP TC는 또 단점이 있어. 단점. 뭐야 이게? 이게 잘 보면 여기 잘 보세요. 이게 보면은 이게 원래 이것만 보내면 돼. 사실은 DSP TC의 작업 포크를 맞춰 보실 때 여기 보면은 이게 원래 보내고자 하는 거는 MT를 멀리 보내고자 하니까 코사인을 곱해서 한 거거든. 그런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캐리어를 다시 보낸다고. 이거 2번 시그널 1번하고 2번을 보내게 돼서. 그러면 뭐가 단점이겠어?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 나는 지금 1번만 보내도 되게 괜찮아. 1번만. 원래 1번을 멀리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MT를 멀리 보내려고 하니까 MT에다가 코사인을 곱해서 보내는 거거든.
뭐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다. 1번은 빼면은 멀리 가지가 않아. 뭐 신호를 전송할 수 없다고. 이건 뺄 수가 없다고. 그런데 2번 캐리어는 뭐 DSB SC에서 받치지만 이거 안 보내도 괜찮아. 안 보내도 괜찮다고. 근데 이거 보낸다고. 안 보내도 되는데 내가 보내고 있다고. 물론 그 이유는 수신기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 동기화 회로가 굉장히 쉬워진다고. 그런데 이걸 안 보내도 되는 걸 보내다 보니까 뭐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 김도형. 파워가 더 들 것 같습니다. 그래요. 되게 정확해. 진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이게 안 보내도 되는 거, 사실 필요 없는 건데 수신기를 간단하게 위해서 이 부분을 보내게 된다고. 근데 보내는데 이거 쓸데없이 보내는 거잖아. 사실은 내가 뭐 정보를 내가 전달하기 위해서 보낸 것도 아니고 그냥 수신기 저쪽에서 잘 받을 수 있도록,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뭔가를 조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송신기 쪽에서 더 많이 소모돼야 되는 게 뭐냐, 파워를 더 많이 소모돼. 쓸데없이 안 보내도 되는 걸 보내야 되니까 파워를 더 소모해야 돼요. 아주 잘해서. 파워 소모가 크다고. 이렇게 된다. 파워 소모. 그럼 그 장점 뭐가 되겠어? 당연히 거꾸로 되니까 이거는 파워 소모가 작겠네. 그냥 내가 딱 보낼 거면 보내는 거니까. 일단 요 관계에서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요것만 구분할 수 있으면 DSB TC는 굉장히 쉬워. DSB SC에서 그냥 그러니까 수신기를, 그러니까 뭔가를 더 추가를 해서 보내는 거잖아. 우리가 DSB SC로 보내도 충분해. DSB SC로 보낸다고 뭔가 내가 뭐 친구한테 뭐 금요일 날 뭐 어디 양재에서 보자라고 얘기하는 그 정보가 전달 안 되는 게 아니라고. 1번으로 해서 DSB SC로 보내나 DSB TC로 내가 전화기로 해서 보내나, 만약에 전화기로 뭐 전파를 쏴서 보낸다고 하더라도 둘 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뭐 6시에 뭐 양재역에서 보자라는 게 이게 다 된다고. 전달이 돼. 그런데 1번으로 보내면은 이제 수신기가 굉장히 복잡해져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은 동기화 회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 동기화 정확하게 맞춰야 된다고. 델타 T를 정확하게 세타를 맞춰야 되고, 그 다음 델타 F도 정확하게 이제 안 맞다 보니까 그걸 맞추는 어떤 회로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수신기가 복잡해지고 수신기가 간단해지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뭔가를 희생을 하면서 하는데, 이제 뭘 희생하냐 하면 파워, 에너지를 더, 배터리가 더 빨리 소모된다는 거예요. 파워를 더 소모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요 상태에서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DSB SC 요 뭐 얘기했지만 우리 동기 건파기, 이 동기 싱크로나이제이션을 해야 된다. 싱크로나이제이션. 동기와 회로가 싱크로나이제이션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엄청 어렵다고. 이게 쉽지가 않아. 그냥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그냥 뭐 좀 약간 뭐 필터 하나 들어가면 되겠지, 이게 아니야. 이게 거의 수신기의 거의 뭐 99.99%를 차지한다고. 이게 다른 것들 내가 뭐 늘 그리는 이런 것들, 뭐 이게 수신기를 받아서 곱하기를 하고 코사인 2파이 FCT를 하고 뭐 로우패스 필터를 통과시키고 하는 요것들은 그냥 사실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어. 아무나 그냥 MT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다 할 수 있다고. 여기에 나오지 않는 숨겨져 있는 그 동기화를 맞추는 게 너무 어려워. 실제로. 너무 이거보다 100만 배 더 어려워. 100만 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이걸 피해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뭐 핸드폰 같이 여러분들이 핸드폰 사실 뭐 비싸잖아. 뭐 100만 원짜리 뭐 아무리 싸도 뭐 중국 거 쓰더라도 한 3, 40만 원 하잖아. 뭐 그런 거 한다. 그러면은 좀 비싸니까 뭐 괜찮은데, 뭐 생각을 해봐. 만약에 블루투스 같은 거, 여러분들 뭐 이게 뭐 마우스에 뭐 들어가는 이런 것들, 그것도 뭐 0101로 이제 보내야 되는데, 그거 하는데 뭐 수신기를 만드는데 뭐 그 비싸가지고 뭐, 음? 뭐 마우스에 들어가는, 키보드에 들어가는 게 뭐 그 칩이 만약 예를 들어서 뭐 2만 원, 3만 원 한다. 그럼 그 칩만 2만, 4만 원이고 또 뭐 마우스 기능할 수 있는 거 뭐 5만 원 하고 뭐 7만, 8만 해봐. 이거 뭐 사기 어렵잖아. 그러니까 뭐 굉장히 싸게 한 1,000원짜리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싸게 만들 수 있어야 돼. 싸게 만들려면은 이제 뭔가를 이제 이 동기화를 간단하게 해줘야지 뭔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생각을 해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동기화 건파, 동기 건파를 해야 되는데 동기 건파. 그러니까 동기 수신기에서 이제 타임하고 프리퀀시를 덜 다 맞춰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동일한 주파수랑 시간, 위상, 주파수랑 위상. 이 위상은 전에 얘기했지만 위상 차는 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사실은 타임. 교수님 화면이 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 나도 그래. 잠깐만. 왜 자꾸 이러는지 모르겠어. 내가 안 움직이면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 화면을. 그래서 이 주파수하고 이 위상이 되는데, 위상은 전에 얘기했지만 뭐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이거는 사실 타임 딜레이 때문에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오고 있는, 그러니까 저쪽에서 보낸, 송신기 측에서 보낸, 트랜스미터에서 보낸 그 시그널하고 내가 로컬로 만들어낸 요 코사인하고 정확하게 딱 곱해야 되는데, 코사인하고 코사인 제곱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곱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지. 왜냐면 이 F가 굉장히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2.4, FC가 이거 2.4 곱하기 우리가 보통 쓰는 게 2.4 곱하기 10의 9승 또는 5 곱하기 10의 9승 뭐 이런 걸 많이 쓴다고. 1초에 10의 9승분만큼 흔들리는 거예요. 5 곱하기 10의 9승분만큼.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 실제로. 그래서 위상이라는 건 실제로는 요 타임 딜레이 때문에, 시간 차이 때문에. 시간차. 그러니까 뭐 동일한 뭐 주파수가, 그러니까 주파수를 못 맞췄기 때문에 주파수 옵셋이 생기는 거고, 위상차가 생기는 거고, 그다음 위상은 시간차가 생기는 것 때문에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코히어런트 디텍션이라고 그러는데, 요게 이제 정확하게 맞춘다는 얘기야. 코히어런트는 뭔가 일치하는 이 말이거든. 코히어런트. 뭐 뭔가가 이게 뭐 이게 뭐 이그젝트 뭐 이런 말은 아닌데, 코히어런트 뭐랑 이거 똑같이 간다 뭐 이런 말이야. 뭔가. 그래서 코히어런트 수신기, 그러니까 동기건파기를 우리가 코히어런트 수신기라고, 이게 또 약간 좀 뭐 똑같은 말이야 이게. 동기건파기, 그러니까 동기 수신기, 동기건파기, 요 말은 다 똑같은 말이야 이게. 동기화, 그러니까 동기화회로는 어디에서, 송신기에서 쓰는 말이 아니야. 수신기에 쓰는 거라고. 왜냐하면 내가 송신기는 자기 마음대로 보내도 괜찮잖아. 뭐 보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신기 측에서 이제 쓰는 말인데, 이게 동기화란 말이 나오자마자 여러분들이 이게 송신기화랑 상관없고 수신기에서의 문제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 동기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지. 이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걸 이제 우리가 동기화 회로라고 하기도 하고, 동기회로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동기건파기 뭐 이렇게, 동기건파기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동기수신기, 뭐 동기화 수신기, 뭐 다 같은 말이야 이거 다. 그다음에 뭐 이거 이제 좀 더 영어로 얘기하면 코히어런트 뭐 수신기, 또는 뭐 코히어런트 건파기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다 똑같은 말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수신기에 쓰는 거 뭐 동기화회로, 동기회로, 동기건파기, 동기화 수신기, 코히어런트 수신기, 코히어런트 건파기 막 다 똑같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확하게 타임과 이게 주파수 프리퀀시를 정확하게 맞추겠다는 이 말이야. 이렇게 일치시킨다는 거예요.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결국 곱하기 한 요쪽 송신기에서 날아오는 그 코사인 MT의 이게 코사인 2파이 FCT랑 요거랑 코사인 2파이 FCT랑 요거랑 이제 곱해야 되는 거잖아. 이게 곱해야 되는 건데 요걸 이제 정확하게 곱하겠다는 거든. 코사인 2파이 FCT를 이제 정확하게 곱하겠다는 거야. 주파수는 주파수대로 정확하게 곱하고, 타임도 타임, 딱 시작하는 시점 말하는 거야. 요게 정확하게 곱해져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요게 이제 굉장히 어려워. 굉장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뭐 지금까지 배웠던 요런 거는 진짜 좀 우스울 정도로, 뭐 다른 뭐 반도체나 뭐나 뭐 이런 거에 굉장히 어렵다고 이게 실질적으로. 그래서 뭐 글쎄 로컬 오실레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로컬 오실레이터에서 이제 이게 0101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주기 신호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출력의 발진기가 주파수와 위상이 반송파 일치하도록 하는 이제 동기회로, 뭐
동기와 회로, 뭐 동기 회로를 포함한다. 즉 수신 신호로부터 반송파를 반송파를 추출하는 반송과 복구와 회로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건데 이 얘기는 뭐 몰라도 괜찮고 하여튼 이게 수신기를 이제 추출하기가 이게 그러니까 따로 반송파를 추출하는 그 정확하게 알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저쪽에서 보내는 주파수가 뭔지 정확하게. 물론 우리가 그 전에 이미 사전에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5 곱하기 10의 구성을 쓰자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현실적으로 5 곱하기 10의 구성짜리 FC를 쓰기로 약속은 했지만은 저쪽에서 쓰고 있는 로컬 오실레이터가 정확하게 5 곱하기 10의 구성을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5.01 곱하기 10의 구성 이런 거는 있지만은 딱 정확하게 5.00000000 뭐 0, 뭐 곱하기 10의 구성 이런 건 없다고. 그런 건 없어. 그런 거 맞추려면은 뭐 그런 거 만들려면은 뭐 클락 하나만 뭐 몇 억짜리 이렇게 써야 된다고 실제로. 뭐 여러분들 내가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은 이 우리 지구 주위에 지금 온통 GPS 위성들이 그 다 달려 있는데 그 걔네들끼리 동기화를 맞춰야 되거든. 그래서 뭐 거기에는 그 원자 시계라는 걸 써. 원자 그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걸 이제 정확하게 맞추려면은 이게 또 지상에서 있는 게 아니라 또 이게 속도가 또 굉장히 빨리 움직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걸 맞추려면은 일단 시계 자체도 정확하게 되지만은 그걸 이제 서로 이게 지상에서 이제 속도도 굉장히 이제 지구를 도는 속도로 다르고 이렇게 되면은 또 이게 뭐 속도가 좀 빨라져 가지고 이게 아마 뭐 저기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보면은 뭐 속도가 빨라지면은 좀 약간 뭐 달라지잖아. 시간도 뭐 천천히 가고 뭐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보정을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워 이게 실제적으로. 그래서 DSB SC된 거 뭐 이렇게 없을 수도 있고 수신기의 반송파를 추출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수신기를 만들기 어렵다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수신기에서 반송파를 추출하기가 쉽지 않다. 이게 이제 수신기를 만들기 어렵다는 얘기야 이 말은. 수신기가 이제 복잡해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요걸 이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수신기를 간단하게 어떻게 수신기를 간단하게 만들고 싶다. 수신기를 이제 간단하게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이제 요게 DSB TC라는 게 나왔다고 TC. 그 TC를 생각해 보니까 수신기를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러면은 결국은 핵심은 뭐 코사인 곱하고 로페스 필터 쓰고 이게 아니라 결국은 동기화 회로인데 그 동기화 회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걸 여러 사람들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저쪽에서 만약에 이 캐리어를 만약에 보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쉬워질 거라는 걸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 거야. 그래서 뭐 한번 봅시다 이게. 그래서 DSB 시가 보면은 이게 DSB SC 요 신호는 DSB SC 신호야. DSB SC 신호에다가 뭘 한다고? 캐리어를 실어서 보낸다고. AC를. 그래서 이게 이제 AC의 코사인 2파이 FCT 요거는 사실 필요 없는 부분이지 사실은. 정보를 전송하는 면에 있어서는 정보 전송 정보 전송 측면 우리가 정보를 전송한다라는 거 이 앞에 거가 정보 전송이 이게 여기서 정보 전송이라고 전송 측면이라고 그 정보를 전송하는데 요 파트가 앞에 있는 파트가 정보를 전송하는 거고 이 뒤에 실리는 AC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CT 이건 정보 전송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근데 이거는 뭐 하려고 쓴다고? 수신기에서 동기회로를 간단하게 할 수 있다. 이게 필요 없는 부분이지만 그게 들어간 이유는 수신기에서 동기회로를 간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섞어서 보낸다고. 그래서 보면은 요게 이제 DSB SC라는 게 결국 MT에다가 결국 코사인 2파이 FCT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 두 개를 합하면은 결국 여기에다가 MT에다가 플러스
AC 요렇게 된 거지. 코사인 2파이 FCT.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추가가 되는 이제 반송파 캐리어라고 그러는데 캐리어. 그래서 캐리어야, 캐리어. 이걸 캐리어라고 그러는. 캐리어. 여러분들 아마 항공모함 알잖아. 그 뭐냐, 이 비행기 막 싣고 다니는 거. 미국, 뭐 우리나라는 없지만은 뭐 미국 가지고 그걸 캐리어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 뭔가를 싣고 간다 이 말이잖아. 요것도 마찬가지야. 이게 캐리어. 어떤 주파수에 그걸 이제 옮겨가면서 싣고 갈 수 있으니까 요걸 이제 반송파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수신 신호를 이제 쉽게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내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또 약간 또 조건이 있어. 그냥 뭐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이걸 싣는다고 해서 반드시 되는 건 아니고, 하여튼 어떤 조건이 있는데, 뭐 그건 아직까지는 아니고. 그 수신기 구조가 이렇게 하면은 수신 구조가 이제 간단해진다. 그러니까 송신기랑 수신기랑 아까 얘기했지만 이 DSB, SC랑 이렇게 두 개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DSB, SC는 파워 소모가 작은데 수신기가 복잡해지는 되는 거고, DSB, TC는 수신기가 간단한데 수신기가 간단해지면서 파워 소모가 커지거든. 그러면은 둘 다 장단점이 있다고. 장단점이 있으니까 이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 가만 앉아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 DSB, TC는 DSB, TC는 어디에 쓰면 좋을까? DSB, SC는 또다시 이런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에 쓰면 좋을까? 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이게 어디에 쓰냐면은 DSB, TC는 방송하고 만약에 통신, 그러니까 방송은 원웨이가 되는 거고 통신은 투웨이가 되잖아. 나 주고받고 하는 게 통신을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거고, 방송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보내는 거지. 그러면은 어떤 DSB, SC를 방송에 쓰는 게 좋을까? 아니면 DSB, TC를 방송에 쓰는 게 좋을까? 김진욱. 네. 김진욱이 생각할 때는 방송에는 어떤 게 더 적합할 것 같아요? 뭐 틀려도 괜찮아. 얘기를 해봐. 그냥. TC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맞아. 정답이야.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왜 그렇게? 그 방송은 주는 걸 정확하게 받아야 되니까 음. 음. 그 이제 수신기가 간단해져야. 야, 그럼 아니 그 뭐 통신에서는 뭐 네가 친구랑 지금 통화하는 거는 뭐 정확하게 안 받아도 괜찮아? 그건 아니지. 네. 둘 다 정확하게 받아야 돼. 둘 다 통신하고 방송하고 둘 다 정확하게 받아야 된다고. 받아야 되는데, 특징이 뭐냐면은 DSB, TC가 이게 통신에 적합해. 이게 통신에, 아니 이게 방송이 적합해. 좀 맞아. 답은 맞아. 방송이 이게 통신에 적합하다고. 이게 왜냐하면은 방송은 생각해봐. 방송국에서 그거 되는 거야. 이게 방송국에서 쏘는 거잖아. 그러니까 방송국이 좀 손해를 보고 방송국에서 뭐 파워가 소모가 좀 심하다 하더라도 뭐 방송국에서 전기세 많이 내면 되지. 그리고 이것도 뭐 방송국이 뭐 통신기기, 여러분들 핸드폰 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계속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내가 뭐 파워 소모가 좀 어느 정도 돼서 물론 뭐 전기세를 더 많이 써야 되기는 하지만은 그게 뭐 여러분들 핸드폰 가지고 다니면서 금방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12시간은 가야 되는데 뭐 이게 파워 소모 많이 많아져 가지고 한 6시간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아침에 나와서 다시 또 중간에 충전해야 되거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DSB, TC는 방송이 적합한 이유는 방송국만 복잡하면 되고, 그러니까 파워 소모만 많으면 되고, 많고, 그다음 집안에서 우리가 뭔가 받아들일 때, 이거 소비자, 이거 뭐 시청자라고 그럴까? 시청자가 가지고 있는 기기는, 시청자의 기기는 간단해질 수 있거든. 이게 좋은 거지, 이게. 파워 소모가 많더라도, 방송국에서 파워 소모가 많더라도 시청자의 기기가 간단해지면은 훨씬 더 싸게 보급할 수 있는 거잖아. 한 사람만 뒤집 쓰면 된다고. 그런데 DSB, SC, 만약에 DSB, TC를 통신에 만약 쓴다라고 해봐. 그러면 내가 받을 때는 내가 친구하고 통화를 하는데 내가 얘기할 때는 내 친구가 나는 간단해. 나는 파워 소모가 더 많이
되겠지. 근데 친구는 그냥 간단하게 되지만은 걔가 또 나한테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그쪽에서 얘기를 할 때 투웨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럼 그쪽에서 또 파워 소모가 심하고 내가 간단해지고 나는 어차피 간단해지나 뭐 별로 큰 상관이 없어 이게. 그리고 파워 소모가 더 여기선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이거는 DSP TC는 사실 요즘 거의 잘 안 쓰고 DSP TC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AM 방송이라고 AM 방송. AM이라는 말을 들어봤나? 예전에는 우리가 라디오, 내가 어릴 때는 라디오 방송 FM, AM 뭐 이런 걸 막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라디오를 많이 들었었거든, 어릴 때는. 요즘처럼 뭐 채널도 많지 않고 TV도 뭐 하루 종일 방송하는 게 아니라서 낮에는 뭐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뭐 이럴 때 생각하면은 뭐 라디오 방송을 많이 들었었다고. 밤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요즘은 좀 뭐 라디오 방송을 거의 안 듣다 보니까 뭐 요즘 유튜브 보지 누가 라디오 방송 들어.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하여튼 이게 DSP-TC는 AM 방송이라고 그래. AM 방송. 그러니까 이게 언제 생겼냐면은 이걸 알아야 돼. 이게 왜 이게 생겼냐면 이게 히틀러가 히틀러 알지? 그 독일 2차 대전 일으킨 그 장군 히틀러가 자기가 정권을 잡아가지고 이제 뭐 나치당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선전해야 되잖아. 자기들이 뭐 정당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곧 이제 전쟁을 일으킬 거고 전쟁 일으켰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국민들한테 대방송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서 그때 뭐 아직 TV가 보급이 안 됐으니까 히틀러가 이제 자기 정권 홍보용으로 이걸 사용한 거야. 이 DSP-TC라는 기술을. 그러니까 이 AM 방송을 썼다는 거야. 생각을 해봐. 히틀러 입장에서 우리가 그때 당시 2차 대전 전이야. 이거 2차 대전 일어나기 전인데 1차 대전하고 2차 대전 그 전에 한 1930 뭐 5년 뭐 이 정도 되겠네. 34년, 35년 이 정도 되겠네. 그 홍보용으로 이제 막 이제 가정에 뿌려야 되는데 가정에 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쌓아야 될 거 아니야. 간단해야 된다. 수신기가 간단해야 된다고. 수신기가 간단해야 돼. 이거 그러니까 뿌려야 되니까 각 가정마다 뭐 보급하려면은 간단해야 된다고. 쌓아야 된다고. 간단해야 된다고. 싼다는 말이 간단해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딱 맞는 거지. DSP-TC. 그러니까 좀 자기네들이 좀 파워 소모가 좀 심하다더라도 어떻게 싸게 각 가정마다 다 그걸 뿌려야 된다고. 뭐 그때 당시에 인구가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한 500만 뭐 600만 700만 정도 되지 않아. 700만 가구에 다 하나씩 다 나눠주려면은 700만 개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돈이 많이 드니까 싸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싸게. 그래서 요런 것들이 생겨났다고. 그래서 요런 것들이 해서 그래서 수신기가 간단해지고 어디에 방송에 적합하다. 방송에 적합해. 근데 이제 방송에 적합한 게 뭐 요즘 같은 방송은 사실 좀 말이 안 되긴 한데 하여튼 여전히 FM, AM 뭐 쓰고는 있거든. 라디오 방송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은 뭐가 필요한데 이제 추가 전력이 필요한 거예요. 파워가 더 소모가 된다고. 추가 전력.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이 보내는 거거든요. 이 파트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 파트는 어디셔널하게 그냥 원래 내가 정보를 전달하는 데는 전혀 의미가 없어. 정보는 이미 다 그 앞에 텀에 다 있는 거야. MT에다가 코사인 2파이 FCT 요 DSP SC로 되어 있는 거에 다 들어있다고. 첫 번째 텀에. 정보 전송이라는 면에서 보면은 전혀 필요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어떻게 된다고? 수신기에서 동기회로를 간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쓰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안 보내도 되는데 억지로 안 보내도 되는데 사실 뭐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저쪽 받는 쪽을 쉽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추가로 부담하는 거야 이게.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약간 달라져 이게. 그래서 이걸 만약 구현을 한다. 이걸 구현을 한다 하면 MT 여기 들어가고 전에는 이제 물결 표시되어 있는 거 요걸 이제 사인파를 만들어낸다 이 말이야. 사인파를 만들어내서 뭐 그냥 코사인 2파 FCT 요걸 캐리어라고 그러는데 요걸로 끝났지. 요 파트가 없었다고. 요 파트가 없었다고. 예. DSP SC에서는 DSP 요쪽은 DSP SC에는 없는 부분이죠. 없다. DSP SC에는 없다. 그래서
코사인 2파이 FCT를 이제 곱해서 이제 날아가는 건데, 이걸 이제 AC를 더하기를 해서 AC도 같이 보내야 되니까 AC를 곱하고 코사인에다가 AC를 곱하고 AC라는 어떤 상수가 뭐보다 커야 돼. 사실은 이게 되려면은 그 조건은 이제 좀 더 나중에 보고, 예, 나중에 보는데, 하여튼 뭐 AC라는 게 이게 뭐 작으면 안 돼. 어느 이상은 돼야 된다고. 그래서 뭐 썸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면 요게 이제 안테나가 되는 게 안테나에서 모듈레이티드 시그널 SAMAT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다시 보면은 이게 이거 보면 이걸 풀에 트랜스폼 하라고 그러니까 이걸 풀에 트랜스폼 하는데 어떻게 되겠어? MT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CT 여기에다가 더하기 요게 풀에 트랜스폼에다가 더하기 또 각각을 이제 풀에 리니어니까 풀에 트랜스폼이 리니어니까 AC는 AC에다가 코사인 FCT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첫 번째 부분 뭐 이걸 좀 내가 해야 될 말이 많네. 이거 좀 다시 적어야 되겠다. 보면은 이게 지금 보면은 DSB SC라는 게 SAM 타임의 도메인으로 지금 적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MT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CT에다가 AC에다가 코사인 2파이 FCT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요거는 이제 풀에 트랜스폼 하면은 요걸 SAMF 이렇게 되면은 이걸 풀에 트랜스폼 하면 어떻게 돼? 이거는 뭐 지금까지 다 했잖아. 이거 어떻게 돼 이거? 라이온테 네, 어떻게 돼 이거? 그 FM 컨볼루션 응. 2분의 1 델타 F 마이너스 FC 플러스 델타 F 플러스 FC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뭐 이거는 뭐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건 뭐 바로 요걸 내가 지금 이걸 물어본 건 아니고 이거 바로 이게 2분의 1의 m의 f 마이너스 fc랑 더하기 2분의 1의 m의 f 플러스 fc 이렇게 되는 거. 요거 물어본 건데 하여튼 요거 바로는 알아야 돼. 바로 이게 mf가 fc만큼 시프트한 거고 이거는 마이너스 fc만큼 시프트한 거고 이렇게 되고. 그럼 두 번째 파트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두 번째 파트 이 더하기 돼 있고 리니어니까 두 번째 파트는 어떻게 되는 거야? 박현성 네, 어떻게 돼 이거? 이 상수니까 그 델타 F 마이너스 FC 플러스 델타 F 플러스 FC가 됩니다. 근데 이 AC가 있으니까 2분의 AC의 델타의 네. F 마이너스 FC랑 플러스 2분의 AC의 델타의 F 플러스 FC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주파수가 어떻게 하나는 FC에 있고 하나는 마이너스 FC에 이렇게 있겠지. 그래서 이걸 만약에 그림을 그리면은 여기서 나오듯이 여기서 그림을 그리면은 어떻게 된다고 요 뭐 이걸 보면은 이게 M의 뭐 다시 또 그리는 건데 F 마이너스 FC랑 M의 F 플러스 FC 요게 시프트한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델타의 F 마이너스 FC고 델타의 F 플러스 FC 이렇게 될 테니까 그럼 요게 만약에 M0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1이다라고 하면은 이 어떻게 이 얼만큼 있다고 2분의 M 제로 되겠지 2분의 1 이게 반반씩 나눠지는 거잖아. 그래서 FC를 중심으로 요렇게 있겠지 요렇게 그다음에 요것도 아니 뭐 이게 요렇게 좀 내가 그림을 좀 잘 못 그려가지고 이거 좀 이상해. 좀 알아서 그려. 알아서 이게 내가 뭐 요렇게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요 뭐야 2b라는 거 요 마이너스 b부터 0부터 b까지 이렇게 원래 있는 게 이제 이게 반만씩 줄어드는 거지 이게. 요거만 요 앞에 부분 요 부분이 이제 요게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그럼 두 번째 부분은 어떻게 되냐? 두 번째 부분은 어떻게 돼? 델타의 F-FC가 어떻게 2분의 AC만큼 있다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표시한다. 이렇게 표시. FC를 중심으로 이렇게 표시하면서 어떻게 2분의 AC 이것도 2분의 AC 이렇게 된다. 2분의 AC 이렇게 된다. 2분의 FC, 2분의 AC만큼 이게 임펄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달라졌다는 거지. 이 부분, 2분의 AC, 이 부분이 달라진 거예요. 전에 거하고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요걸 전에 아마 잠깐 얘기를 했을 텐데 아마 모르는 사람 대부분일 텐데 여기서 잘 봅시다. 이 두 개를 좀 구분하는데 여기 1번 시그널하고 2번 시그널하고 요 밴드위스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 1번하고 2번하고 요 시그널. 여기 보면은 1번은 1번 요걸 내가 다시 그려볼게. 1번 시그널 MF를 그리면은 MF는 0을 중심으로 해서 F로 이게 B로 있고 마이너스 P 이렇게지. 뭐 이게 데칼코마니아랑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0을 중심으로 똑같다고. 그러면 MF는 어디에 있는 시그널이야? 어디에 있는 시그널이야? 어디에? 내가 여보세요 얘기를 하는 순간 어디에 있는 시그널이야? 내가 말하는 사람 그 주위에만 있는 시그널이요. 요 주위에 내가 지금 내 방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내 방, 미래관, 국민대학교 미래관 414호 여기에 있는 음파가 이제 쭉 퍼져나가면서 나오는 시그널이 이렇게 되는 거지. 요 내 방에서만 존재하는 시그널이요. 이게 이제 점점 퍼져나가면 이제 금방 이게 다운되면서 이게 없어져 버려. 근데 이게 MF로 가면은 M에 F-2분의 1에 이게 주파수를 하면은 FC에다가 플러스 2분의 1에 M에 F 플러스 FC 이렇게 되면 어디에 있는 거? 요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요거는 FC를 중심으로 해서 요렇게 있고 마이너스 FC를 중심으로 요렇게 있잖아. 0을 중심으로 있고 이렇게. 이거는 어디에 있는 시그널이야? 요건 내 주위에 내 주위에 내 주위에 있는 거고 요거는 어디에 있는 시그널이야? 요거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시그널이고 실제로 공중에 날아다니는 시그널이 여기 이거야 이거. 이게 공중에 날아다니는 신호냐고. 이게 실제로 공중에 날아다니는데 이런 시그널들이 다 날아다니는 거예요. 물론 FC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그러면은 FC가 이렇게 공중에 날아다니면은 요런 시그널들이 이제 막 온 주위를 여러분 방에도 마찬가지고 뭐 지금 온통 가득 차 있어. 와이파이니 블루투스니 뭐 다른 뭐 LTE니 내가 안 쓰더라도 이미 가득 차 있다고. 이미 주위에 워낙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기계들이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나는 뭐 저 산속에 뭐 어디 저기 울릉도 뭐 어디에 있는데 뭐 그 어디에서 그거 다 거기 다 있어. 독도 있는데 어디 없는 거 아니냐고. 그거 다 있다고. 그냥 이 문명 사회를 떠나가지고 어디 뭐 저기 뭐 몰라 뭐 화성에 가면은 화성에서도 뭐 있기는 있겠네. 그 뭐 패스파인더가 뭐 그런 것들 로봇이 지금 뭐 그 서칭하고 다니고 그러잖아. 그 요게 공중에 날아다니는 이게 실제로 날아다니는 신호라고. 여기에서 이게 보면은 이게 B에서 요 잘 보면 되게 신기한 건데 이게 요 부분이 요게 B고 그러니까 요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FC에다가 B가 되어 있고 요 부분은 FC에다가 마이너스 B가 되겠지. 요 부분은 마이너스 FC에 플러스 B가 되고 요 부분은 마이너스 FC에 마이너스 B가 되고 여기 잘 보면은 이 지금 보면 굉장히 신기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 1번 내 주위에 있는 요 저주파 신호지 이건 저주파 신호 내 주위에 저주파 이건 공중에 날아다니는 고주파 신호 이거는 고주파야 고주파 신호인데 2번 시그널로 이거 잘 보면은 이 두 개의 밴드위스를 구하여라 밴드위스는 뭐냐 하면은 얼만큼 그 신호가 주파수 영역에서 차지하고 있느냐 하는 거야. 밴드위스라는 건 얼만큼 차지하는 거. 주파수 영역에서 어떤 신호가 얼만큼 차지하는지 를 나타내는 거예요. 얼만큼 차지하는지 밴드위스가. 그래서 이게 되는데 이게 1번 시그널 우리가 이 저주파 신호라고 할 때 저주파 신호 이게 보면은 이게 저주파 신호면은 밴드위스가 어떻게 되겠어 이거 이게 여기서부터 요까지 요걸 밴드위스라고 한다. 왜 마이너스 B는 안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B 왜 안 할까? 박윤지 1번 시그널은 밴드위스를 B가 되는 거야. B 박윤지 얘기해봐. 왜 2B가 아니라 왜 B라고 할까?
요 부분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잘 보면은 이게 아까 내가 데칼코마니로 돼서 요 부분에 요 부분 똑같다고 그랬잖아. 같다고 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이건 수학적인 모형이에요. 수학적인 모형이라고. 수학적인 모형이야 이거는. 근데 실질적으로 주파수가 마이너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주파수가 마이너스라는 게 의미가 있나 이게? 주파수가 마이너스라는 말이 무슨 말? 주파수라는 게 1초에 몇 번 떨리는지 그 정도를 나타내는 거거든 이게. 1초에 몇 번 흔들리는 그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인데 주파수가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1Hz다.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말이 안 된다고. 말이 안 돼. 이게 그 수학적인 모델일 뿐이지 이게 실질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요 부분만 의미가 있다. 요 부분만. 양 플러스 되는 거. 양이 10 뭐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램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물적으로는 이 플러스 신호만 있다라는 거야. 이게 물리적으로는 플러스 신호만 의미가 있어. 사실은 여기 이 마이너스는 그냥 수학적으로 나오는 걸 뿐이야. 이게 수학적으로. 마치 그거랑 비슷해. 내가 복소수에 대해서 몇 번 얘기를 했잖아. 복소수라는 거. 복소수 우리가 보면은 이번 뭐 여기 복소수 이게 좀 넘어가야 되겠다. 이 얘기를 계속하려면 복소수에 대해서 1 플러스 2j 이런 거. 이 2j는 도대체 뭐야 이게 도대체? 복소수에서 이 허수라는 게 도대체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는 세상에 없는 거라고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허수라는 게 허수라는 게 이름이 뭐야? 이미지너리. 이미지너리 넘버라고 그래요. 요거를 리얼 넘버. 존재한다고 리얼 넘버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건 수학적으로만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1 플러스 2j라는 건 이 세상에는 없는 거라고. 이 세상에 없어.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그런 건 없다고. 1이라는 건 있지. 2라는 것도 있고 있는데 이 j라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의미냐. 물리적으로 보면은 수학적으로는 존재하는데 물리적으로는 어떤 의미냐면은 이게 두 개의 수라는 거야. 두 개의 수라는 거야.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거하고 좀 구분해야 돼. 1 더하기 2라고 하면 이건 두 개의 수를 합으로 해놨는데 두 개의 수잖아. 이 두 개의 수이지만은 실제로는 이게 나타나는 의미는 뭐야 이게? 이게 나타나는 의미는 뭐야 이게? 1 더하기 2라는 거는 김진우 아까 물어나? 자꾸 윤민경 네. 1 플러스 2하고 1 플러스 2j하고 1 플러스 루트 2하고 이 어떤 차이가 있어요 도대체? 다 똑같아. 1 플러스 어. 2j는 실수랑 허수를 더한 거니까 수의 개념이 두 개인 거고 1 플러스 2 같은 경우에는 실수 두 개를 더한 거니까 결국에는 하나의 수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이거는 3이라는 걸 사실 나타내는 거야. 이게 하나의 수라고. 이 두 개의 1 플러스 2라고 되어 있지만 다 똑같은 플러스로 되어 있지만 이것도 플러스고 이것도 플러스고 이것도 플러스이지만은 실제로 나타내는 의미는 다른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 1번하고 3번은 똑같은 거고 1번하고 3번은 사실은 같은 거고 2번은 전혀 다른 거라고. 그 3번은 뭐냐 하면은 1 더하기 사실 루트 2가 1.414 뭐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잖아. 사실은 뭐냐 하면 2.414 이렇게 나가는 걸 그냥 하나의 수로 나타내려고 하니까 계속 점으로 계속 나오니까 이걸 그냥 1 플러스 루트 2라고 나타내. 이게 하나의 수야 사실은. 하나의 수라고. 하나의 수라고. 이게 1 플러스 2라고 하는 것도 사실 3이라는 하나의 수를 말하는 건데 그 1 플러스 2j라는 건 이거는 이 세상에 없는 수이면서 그냥 두 개의 수야. 두 개의 수를 그냥 한꺼번에 나타내는 거야 그냥. 두 개의 수로. 이건 하나의 수가 아니라고. 두 개의 수 자체를 나타내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어떤 걸 볼 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때 이게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랑 그다음 물리적으로 의미 있는 거랑 이 두 개를 좀 구분해야 돼. 이게 거의 우리가 볼 때는 뭐 거의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아마 거의 구분 없이 그냥 다 쓰고 있어. 실제 뭐 이게 좀 약간 복잡하기도 하고 그다음 뭐 그냥 원래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 이제 그걸 좀 구분해야 되는데 1번은 MF하고 이거 2번하고 이거는 고주파 신호가 나타나는 거 요 두 개를 이걸 구분해야 되는데 이 두 개를 1번에 저주파 신호 이건 저주파 0을 중심으로 있는 거고 요거는 고주파는 이제 FC를 중심으로 있는 거지. 이렇게 있는데 1번에서의 밴드위스랑 2번에서의 밴드위스랑 전혀 달라지게 돼. 이게. 그래서 1번에서의 밴드위스는 B가 되는 거야. 왜냐면 원래 마이너스 B부터 B까지 존재하는 거지만은 마이너스 B부터 B까지 존재하는 거지만은 마이너스 B부터 0까지는 이 세상에 없는 거거든. 실제로는. 그냥 수학적으로만 존재하는 거야. 이게. 마이너스 주파수라는 게 없으니까. 수학적으로 존재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코사인을 곱하는 순간 난 이거 지금 여전히 이거 참 너무 신기해. 이게 잘 봐봐. 이게 이거 나오는 건 내가 이해를 하겠어. 이거 0보다 큰 거 0보다 큰 게 이 부분이 지금 이 1번에서 0보다 큰 거에서만 실제로 존재한다고 했잖아. 0보다 큰 게 존재하는데 그 마이너스 쪽은 없었던 거야. 이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근데 갑자기 이걸 코사인을 옮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또 나타나게 돼 있어. 이게 나타난다고. 이 부분이 나타난다고. 이 부분이 이렇게 돼 있는 이 부분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이게 코사인을 곱하는 순간 이게 나타나게 된다고. 그래서 2번에 대해서 우리가 밴드위스라는 개념을 하면 이거는 뭐냐 하면은 뭐가 될까 그러면 2B가 된다고. 2B가 된다고. 2B. B가 아니라. 여기서는 B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B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요만큼 얼마큼 차지하는 요거에 B만큼 또 있다고. 2B가 된다고. 2B가.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좀 구분해야 돼. 그러니까 저주파 신호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밴드위스를 얘기할 때랑 그게 똑같이 그냥 코사인만 곱해진 걸 뿐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차지하고 있다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밴드위스를 얘기할 때 1번 저주파 신호에 대한 밴드위스를 B라고 하면은 우리가 고주파 신호로 옮겨가면은 어떻게 2B가 돼. 2배가 돼 버려요. 2배가. 실제로 주파수에서 차지하는 게 2배가 된다고. 요걸 이제 하기 위해서 더블 사이드 밴드를 하지 않고 이제 반만 차지하는 걸 하려고 이제 싱글 사이드 밴드라고 SSB라는 걸 이제 쓰긴 하는데 또 요 밴드위스 두 개의 개념을 뭐 지금 나온 김에 좀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요 부분이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DSP TC가 되면은 전에 없던 이 임펄스가 들어가는 게 FC에 대한 임펄스가 들어간다. FC에서 임펄스가 FC 마이너스 FC하고 FC에서 임펄스가 들어가게 돼서 여기서 이제 밴드위스도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는 2B라고 하는 거고 2B만큼 차지하니까 여기서는 B만큼 차지하기 때문에 B라고 하는 밴드위스. 그러니까 같은 현상인데 이게 두 개가 그냥 시프트해서 나온 걸 뿐인데 주파수 측면에서 보면은 어떻게 된다고? 이거는 0부터 마이너스 B 사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라서 그냥 우리가 그 밴드위스라고 할 때 쓰지 않고 대역폭 이게 이제 이걸 코사인을 곱하는 순간 이게 나타난다는 거야. 이게 뭐 없던 게 갑자기 나타난다. 이 세상에 없던 게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해. 이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좀 여전히 나도 이걸 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 이거 뭐 아무리 물어봐도 잘 모르더라고. 다 나만 모르는 게 아니라 다 모르는 것 같아. 잘. 이거 왜 이렇게 현상이 생기는지.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나타난다는 건 이해는 하겠는데 물리적으로 이걸 설명을 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 좀 약간 어려워. 근데 뭐 이런 얘기 하니까 뭐 보니까 이게 좀 더 헷갈려 하더라고. 하여튼 뭐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해. 뭐 밴드위스 저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디지털 통신에 가면 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직 아날로그 통신에서는 저게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거든. 그래서 뭐 DSP TC가 뭐 MT 플러스 AC인데 이게 이제 그렇죠. 이게 AC를 지금 더 보내는 거거든. 요 파트가 이제 더 보내게 되는데 요 파트가 이제 더 보내게 되는 거죠. 요 파트를 이제 추가적으로 더 파워를 더 써서 이제 소모해서 이제 보내게 되는데 얘네를 보내는데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AC를 아무 값이나 하면 안 돼. 어떤 특정 값이 돼야 된다고.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돼. AC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이 AC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은 요런 조건을 만족해야 돼. 이게 뭐냐면 MT하고 AC하고 코사인 빼고 MT하고 AC하고 이 절대값이 반드시 0보다 커야 된다고. 이게 0보다 커야 돼. MT하고 AC가 0보다 크다. 요 조건을 만족해야 돼. 요 조건을. 그러니까 이 MT 중에서 요걸 만족하려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그럼 AC는 요거보다 더 커야 된다고. 마이너스 MT보다 더 커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요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요 조건을 만족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쉽게 뭔가를 이제 이 수신기에서 신호를 이제 복원할 수 있는 거고, 요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은 여전히 복잡해. 여전히 뭐 우리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그걸 써야 돼, 이게. 그래서 뭐 동기 회로가 필요해가지고 이거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왜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지는 좀 이따 내가 얘기해줄게. 좀 이따. 뭐 지금 이거는 안 되고 일단 먼저 설명을 좀 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MT하고 AC가 만족된다면 신호의 포락선 이 끝에 붙어 있는 요게 이게 정보 신호랑 이게 정보 신호야. 와 같은 모양을 그다. 이거 지금 뒤에 걸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 지금 뒤에 얘기하고 앞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이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지금 MT가 이렇게 돼 있어. MT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MT가 요렇게 사인파처럼 돼 있네. 사인파. 실제로 사인파는 아닌데 하여튼 사인파처럼 지금 생긴 거야 그냥. 그래서 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요게 있는데 이 MT가 요거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쭉 이렇게 뭐 이게 플러스일 수도 있고 이거 이쪽 양의 방향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요쪽 요 기점을 중심으로 요거는 플러스고 이 작은 거는 플러스고 그 큰 거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된다고? SM을 하는데 AC가 만약에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요걸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 이제 AM 신호는 MT에다가 플러스 AC에다가 어떻게 코사인 2파이 MCT 이렇게 곱해지는 거죠. 이게 곱하기로 해서 MT에다가 AC에다가 코사인 2파이 FCT 이렇게 곱해지는데 그러면은 MT에다가 AC를 이제 더한 거가 요게 이제 요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요 모양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잘 포커스를 맞춰보자. 그리고 전체 이제 신호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AC가 MP라는 건 요 미니멈 값을 말해요. MT 중에서 미니멈 값이야. 이게 미니멈. MP라는 건 MT 중에서 미니멈 값. 이게 미니멈 값이라고. MP라는 건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미니멈 값의 MT야. 모든 T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적어요. 모든 T에 대해서 미니멈 값이라고. 예. 그러면은 AC가 MP보다 뭐 이게 마이너스 방향으로 돼 있으니까 이거 미니멈이니까 0보다 작은 거니까 이게 그걸 플러스로 만들 수 있어. 마이너스 이렇게 합시다. 마이너스. 여기 절대값의 미니멈. 뭐 이렇게 적을 수도 있겠네. 그러면 이렇게 적으면은 모든 T에 대해서. 그럼 AC가 MP보다도 더 크다. 크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 그럼 이 부분이 어떻게 된다고? 이게 무조건 0보다 크게 되는 거야, 이게. 왜냐면 MT에다가 AC가 더 크다 했는데 MT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나가더라도 그거보다 더 크다고 했으니까, AC가. 그러면은 MT하고 AC를 곱한 거에다가 코사인 2파이 FCT를 곱하면 어떻게 돼? 요게 MT에다가 이게 MT에다가 AC를 곱한 게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에다가 만약 코사인을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전에 얘기했지만 코사인을 곱한다라는 건 어떻게 된다고? 코사인을 곱한다.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는 거야? 최홍균. 예. 코사인을 곱하면 어떤 현상이 생겨? 그 고주파로 바뀝니다. 아니 그럼 고주파로 바뀌는데 그건 이제 뭐 주파 측면에서 보는 거고 그것도 중요하긴 해. 근데 타임 도메인에서는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겠어? 코사인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이는 거야 이게? 마이너스 1에서 1이요. 그렇지.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요거에서 MT 플러스 AC가 이게 MT 플러스 AC 같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하냐면 이게 마이너스 방향으로 하나를 더 그리면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은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MT 플러스 AC. 왜냐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 움직인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사이에서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움직인다. 약간 내 그림이 좀 정확하지 않는데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뭐 여러분들이 뭐 그릴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고? 여기서 잘 봐봐. 이게 이 그림이 꺾이지를 않는다고. 요 그림이 뭐냐면 요 MT 플러스 AC가 요렇게 이게 그냥 MT에다가 AC가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걸 만약에 봅시다. 이게 MP하고 AC가 같다라고 봅시다. 이게 같다라고 하면은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죠? MT하고 AC가 같다. 그러면은 MT, AC는 여전히 0보다 크긴 하지만은 제일 미니멈 값에서는 0에 터치를 하는 거지. 이게 터치를 하는 거. 0이 되는 거지. 이게 MT 더하기 AC가 0이 되는 거지. 0이. 여기서 0이 되겠네. 0이. 이렇게 되겠네. 그럼 여기에다 코사인을 곱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이게 뭐 이렇게 되겠네. 이게 이제 마이너스 이 부분이 마이너스 MT 플러스 AC가 되는 거고 요게 이제 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요까지는 아까 괜찮아. 요까지는 요거는 오케이라고. 오케이인데 이제 드디어 이제 문제가 생기는 MAC가 이게 MP보다 더 작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MT 더하기 AC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0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이게 0보다 작다고. 이거 어떻게 되냐면 이게 잘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게 MT 더하기 AC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 부분이 MT 더하기 AC가 되는 거고 요 반대쪽으로 있는 요게 어떻게 된다고? 이게 어떻게 된다고? 마이너스 MT 더하기 AC에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거지. 마이너스 MT 더하기 AC 요렇게 되는 거지. 그럼 요렇게 되면은 이게 여기에다 이제 코사인을 곱하다 보니까 코사인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요렇게 막 크로스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우리가 나중에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에서 이 엔벨로프 요걸 포락선이라고 그래. 포락선 요걸 0보다 큰 거에 요렇게 되는 거. 이걸 포락선이라고 요 부분 포락선 요 부분 이게 포락선이고 이 부분이 이제 포락선이 되는 거죠. 포락선 이걸 포락선 엔벨로프라고 하는데 엔벨로프 시그널 이 포락선 엔벨로프는 포장지 이런 걸 엔벨로프라고 그래요. 봉투 이런 거 엔벨로프잖아. 엔벨로프. 뭐 여러분들 뭐냐 우편 봉투나 뭐 이런 것들 엔벨로프라고 그러거든. 엔벨로프. 포락선 끝을 싸고 있는 요 종이나 아니면 어떤 끝을 싸고 있는 여기서는 신호가 되는 거지. 엔벨로프 시그널. 요거를 만약에 우리가 어떤 추출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존재한다면 일단 존재한다고 가정합시다. 그 방법이 존재하는데 일단 존재한다고 가정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1번 AC 여기에서 잘 보면은 AC가 잘 보면은 첫 번째로 AC가 MP보다 더 큰 경우에 대해서는 아까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요렇게 돼 있잖아요. 요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이걸로 존재한다면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MT 더하기 이게 AC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MT가 상한 게 아니라고. MT가 이제 변질된 게 아니라고.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 포락선을 만약에 추출할 수 있다면은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마이너스 AC를 빼주면 되겠지. AC를 빼주면 되잖아. 그러면은 이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MT가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원래 시그널을 복원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만약에 두 번째로 아까 우리가 했듯이 AC가 MP랑 같다. 그럼 이게 딱 터치를 하겠지. 아까 했듯이 이렇게 터치를 한다고. 이렇게 터치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게 시그널이 MT 더하기 AC인데 이게 포락선을 만약에 우리가 추출할 수 있다면 그럼 여기에서 마이너스 AC를 하게 되면 어떻게 MT를 추출할 수 있다. 오케이라고 이거는. 근데 이게 만약에 세 번째로 아까 우리가 했듯이 AC가 어떻게 MP보다 작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 요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요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되는 거가
이게 마이너스 방향 이렇게 된다 했잖아. 그럼 우리가 폴악선을 만약 추출하면은 폴악선을 우리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는 걸 추출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0과 1을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위에 것만 추출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돼 있는 걸 추출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놓고 나면은 잘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번 구간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MT 더하기 AC를 그대로 추출할 수 있어. 근데 2번 구간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2번 구간에서는 이거는 사실은 뭐야? 마이너스 MT 플러스 AC가 추출이 된다고. AC가 추출이 된다고. 이게 지금 엔벨로브 가능하다면. 그럼 여기에서는 어떨 때는 MT 더하기 AC가 되는 거고 어떨 때는 마이너스의 MT 플러스 AC 이렇게 되거든. 그럼 내가 저쪽에서 전혀 정보를 모르고 있어. 내 MT가 어떻게 올지 모르고 있는 상태야.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이거 원래 해야 되는 거잖아.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뭐 통신을 하지. 내가 알고 있으면서 뭐 한다고 해. 저쪽에서 무슨 얘기 할지 다 알고 있는데 뭐 한다 통화를 해 내가. 그럴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저쪽에서 MT가 어떤 시그널이 올지 내가 모르는 상태야 이게.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0보다 큰지 작은지 내가 알 수가 없다고. 그 여기에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 어떨 때는 MT 플러스 AC가 오는 거, 어떨 때는 MT 더하기 AC가 오는 거, 어떨 때는 MT 마이너스 AC, 그러니까 MT 마이너스 MT 마이너스 AC 이게 온다고. 나 어떻게 올지 몰라 이거 어떻게 오는지. 그러니까 내가 이걸 정확하게 추출하기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엔벨롭을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아까 AC가 어떻게 우리가 결정이 되냐면 이렇게 결정이 돼요. 이거 아니면 이거. AC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리고 미니멈 MP라는 게 이게 미니멈 값이거든. MP라는 게. 이게 AC 중에서 MT 중에서 미니멈 값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더하기 합했을 때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0보다 커야 된다고. 0보다 커나 같아야 된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 이제 뭔가 방법에 의해서 이게 폴악선을 추출하면서 MT를 그대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고. MT를.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좀 쉬워지는 건데 무슨 말인지 알는지 잘 모르겠네 이게. 물어봐야 되겠다. 정진용. 네. 지금 무슨 얘기 하고 있어 내가. 얘기를 안 해. 좀 AC 네네 그 코사인 곱했을 때 그 ACB랑 폴악선의 관계? 뭐 하여튼 뭐 대충 하여튼 대충 이해하는 것 같으니까 뭐 맞아 그 말이 맞아. 그러니까 이게 MT를 내가 이제 사실 전달하는 게 나의 목적이지만은 MT에다 코사인을 곱해서 멀리 보내면 코사인을 곱하는 수밖에 없거든. 근데 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AC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 AC 값을 우리가 어떻게 정해야 되냐 하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AC 값을 정하는데 결국 뭐 어떻게 하냐면 MT를 쭉 우리가 관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정 시간 동안 관찰해가지고 보니까 미니멈 값이 언제더라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뭐 좀 약간 롱텀으로 오래 해야 되겠지. 해보니까 이 정도는 되는 것 같다. 막 예를 들어 마이너스 10이 미니멈 값이더라. 그러면은 AC는 10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 더하기를 해서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야. 최소한. 크면은 이제 수신기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추천해낼 수 있다고. 그래서 하여튼 그렇고, 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걸 내가 안 했네. 이 퀴즈를 안 풀었네. 퀴즈 빨리 풀어야 되겠다. 그 XT를 수식으로 나타내라.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거? 렉탱귤러 펄스가 이게 주기적으로 나타나니까 이게 렉탱귤러 이게 이 주기가 이게 1이 지금 2분의 t0니까 이게 t0 2고 t 마이너스 n t0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이 뭐 수식으로 나타나면 이렇게 되겠지. n은 마이너스 뭐한대부터 뭐한대니까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번에서 주파수 영역에서 구하여라 라고 하면은 요거를 요 부분을 요걸 요대로 하면 안 되고 요걸 이제 바꿔야 돼. 이걸 이제 바꿔야 된다. 어떻게 바꾸냐 하면은 요걸 요렇게 바꿔야 된다. 렉탱귤러 이에다가 컨볼루션의 썸의 델타의 t-nt0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렇게 바꾸면은 이게 이 스텝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걸 이렇게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랑 차이가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요 풀의 트랜스폼 해보면은 요 풀의 트랜스폼 하면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t0의 싱크의 이 t0f 이렇게 되고 곱하기는 컨볼루션은 곱하기가 되고 요거는 어떻게 돼?
이 임펄스 트레인을 그대로 가잖아. 싸움에 뭐 이거는 K라고 합시다. K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델타의 F 마이너스 KF0 물론 이게 F0는 1 T0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이 T0는 없어지네 일단. 그럼 이걸 다시 적으면은 2분의 1의 싱크에 2 F0의 F에다가 곱하기 썸의 델타의 F 마이너스 K F0 요렇게 되겠지. 요렇게. 그래서 뭐 요걸 한 번 더 나아가서 뭐 요렇게 적어도 괜찮아. 썸의 2분의 1의 싱크에 F0가 KF0니까 K F0에서 2 F0의 델타의 F 마이너스 K F0 이렇게 적어도 되고 이렇게 적어도 되는데 사실은 요 파트까지 적는 게 더 좋아. 왜냐면 이걸 보면은 뭐 임펄스 곱하기 KF마다 곱하는데 이 싱크 펑션을 2배마다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거 보면은 이 F0니까 이게 싱크 펑션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0일 때 어떻게 2F0마다 이게 4F0마다 마이너스 2F0마다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2분의 1 앰플리튜드가 2분의 1이 되겠네. 2분의 1. 그러니까 샘플링을 F0마다 샘플링 하는 거잖아요. 요거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요 값들을 말하는 거야. 그래도 뭐 그렇고 MF가 요게 MF가 만약에 MF가 요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은 AF가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요 3번 시그널 2번하고 3번을 보면 2번은 이제 MT에다가 이제 코사인을 곱하는 거예요. MT에다가 요게 지금 XT야 이게 XT에 대한 풀의 트랜스폼이래. XF라고 이게. 그러면은 MT에다가 요 부분은 MT에다가 XT가 되니까 요 부분 또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를 플러스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결국은 MT에다가 곱하기 XT였는데 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돼? 이걸 풀에 트랜스폼하면 MF에다가 곱하기는 어떻게 돼? 컨볼루션 되고 요거는 XF 이렇게 되거든. 그럼 아까 XF가 어떻게 된다고? XF가 이게 2분의 1의 싱크에 2F0의 F에다가 컨볼루션 곱하기 K-F0 KF0 아니 F-KF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이걸 컨볼루션 한다고 요거랑 컨볼루션 한다. MF가 컨볼루션 한다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걸 해석할 때는 이게 해석할 때는 요렇게 이거 따로따로 요렇게 해주는 게 좋은데 이렇게 할 때 요 값들이 되는 거잖아. 요 값들 앞에서 했던 것 같아. 근데 요걸 이제 전개를 하려면 요걸 요렇게 두 번째 식이 더 좋아. 썸에 2분의 1에 싱크에 K F0에 F0 이게 F0 이게 없어지고 델타에 F-K F0 이렇게 되거든. 그럼 요거랑 두 개 MF랑 컨볼루션 해줘야 된다. 요거랑 컨볼루션 해줘야 된다. 그럼 컨볼루션 해주면 뭐 되는 거야? 요 파트는 상수 파트잖아. 상수. 그럼 뭐하고 요거하고 컨볼루션 해주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거는 컨볼루션 해주면은 썸에 2분의 1에 싱크에 2분의 K에다가 어떻게 된다고? M이 F-K F0 이렇게 된다고. KF0 이렇게. 그럼 이걸 보면 아까 KF0가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아까 2분의 1 싱크 아까 요 좀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렇게 된 요 값들이 있잖아. 요 값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요 값들마다 뭐가 있다고? 요게 앰플리튜드고 앰플리튜드.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F0마다 있잖아요. 그럼 F0 이렇게 되겠네. 요렇게. 여기는 제로가 되고 요렇게. 요렇게 0. 요렇게 된다는 거야. 여기마다 이제 있는 거니까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 나온 거는 요 파트만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요 파트만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 여기에 전에 요 파트만 그림을 그리니까 요 세 개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렇게 나오는 게 지금 이거 왜 이렇게 나오느냐 이 파트가 요 중간에 파트만 딱 그림을 그린 거야. 그 EFC는 제로였거든요. 이게 제로. 와 일단 시간이 너무 많이 됐네. 나 이거 하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뭐 이 정도 해보고 뭐 숙제하고 뭐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은 혹시 질문 있나 질문?